이번 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안팎의 시선은 오히려 당 밖에 있는 한덕수 총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 4명 모두 한 총리가 출마하면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란 관련 수사 대상인 한 총리는 사퇴 시한이 일주일 남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대권 셈법에 골몰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국정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들은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안 대응회에 주말 공개 일정은 없었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로 딱 일주일 남았고 오는 29일엔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다가올 일주일이 보수진영 대권 구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단일화를 공언했던 김문수 후보는 한 총리가 출마하면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단일화 토론을 2번 한 뒤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절차까지 언급했고 부정적이던 안철수 후보도 결국 수긍했습니다.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 후보를 뽑아야겠죠. 2차 경선의 당원 투표가 50% 반영되는 만큼 한덕수 등판을 희망하는 보수 진영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MBC 여론조사에서 한 총리 지지도는 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이은 2위였고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한 총리의 출마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60%로 부정적인 기류도 뚜렷합니다. 저나 여기 경선에 있는 분보다 월등하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나 그런 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총리 출마설을 두고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내란 공범 수사 대상인 점을 상기시키며 소임을 다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선 후보가 확정됐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변수가 많죠.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도 다자 대결, 양자 대결, 삼자 대결 등 다양한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주 사이 각 후보들의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여론조사를 종합해 분석하는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여론M에서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여론M이 꼽은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는 고요한 전선입니다. 치열한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지지율 이야기인데요.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모두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경선 토론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지만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다 보니 상대편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상대 후보에 관계없이 50%에 가깝게 나타나고요. 격차가 최대 25%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추가해 3자 대결 구도로 봐도 1, 2위 간의 차이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후보가 정해지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결국 결집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 만큼 고요한 전선이 끝까지 유지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안방만 확장입니다. 이번 대선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인데요. 여론조사 234개를 분석해 여론M 최신 분석에서도 한대행은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와 10%포인트대의 격차를 보이는 후보입니다. 한대행의 출마를 밀고 있는 측에서는 이런 점을 근거로 한대행이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본선에서 확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성립하려면 한대행은 중도층에서의 지지가 다른 후보들보다 높아야 하는데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의 한대행 지지율은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어디서 좁힌 걸까요? 비결은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있었습니다. 보수 유권자층에서 유일하게 6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을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김문수, 홍준표 후보보다 높은 80%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적이 없는데도 한대행의 확장성은 국민의힘 안방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여론조사 분석 포털 여론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요? 뭐 간덕수 이런 어떤 요새 비아냥이 많던데. 예. 간 본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농담들이 예. 이제 따라붙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 이런 얘기는 과거에 보면요 주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네, 뭐 안 나간다고 하면 조금 예. 더 명확하게 일찍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계속 간을 보고 있는 형국이 그래서요.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 여권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사실상 80% 이상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얘기까지 돌 정도로 예. 굉장히 좀 구체적인 그 스케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질문들이 오늘 왜 나왔느냐면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하고 난 이후에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 네.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게 1979년이거든요. 예. 그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정연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되는 예. 국회에 가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하는 그 예산안 시정연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있었던 시정연설은 본 예산안이 아니고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입니다. 추경안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 굉장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굳이 46년 만에 국회를 찾아서 했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네. 결국은 이제 대통령처럼 보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그걸 결국 이제 대선 출마로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것 네.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제 구야당들에서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의 시정연설마저도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일종의 사다리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곱지 않은 시선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자들도 당연히 따라붙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조기 대선 출마할 거냐 네. 계속 물어봤는데 고생 많으셨다 기자들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끊는 말만 하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참 어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네. 전형적으로 간보기 할 때 많이 쓴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어법입니다. 네. 과거에 보면은 뭐 본인이 결국 어떤 결심을 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예.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구여권 국민의힘 쪽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실제로 출마를 4월 말 내지는 5월 초에 강행을 할 생각이라면 과연 이 방식이 본인을 위해서도 잘하는 방식일까? 예. 정치적으로 좀 유리한 방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는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총리실에 이제 모 참모들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도 지금 나돌고 있던데 모 참모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도 나름대로 짜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총리와 이야기가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참모들이 있다면 지금 적어도 지금 짜고 있는 계획들은 별로 현명한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예. 정치 비평가로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른바 간을 보는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예. 오히려 오늘 한덕수 총리의 어떤 이 행동들은 의도와는 다르게 예. 오히려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만 더 부각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예.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의장이 작심한 것처럼 시정연설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몰아세웠습니다. 네. 현재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돌아가지 말고 거기 앉아서 좀 들어라. 예. 라고 이제 세웠고요. 예. 헌재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이 됐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미 확인된 내용이다라고 네. 적시를 했고 그러면서 권한대행은 대정부 질문 출석과 답변 그리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이런 것들 당연히 해야 될 일들과 헌법재판관 지명 같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을 하시길 바란다. 예. 당신 지금 제대로 구별 못해서 할 일 못할 일을 구분 못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국회의장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대정부 질문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던 것, 네. 그 점을 다시 한번 짚은 거고요. 김건희 상설특검이나 내란 상설특검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넘어가 있는데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거, 위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이 시국에 예. 12.3 비상계엄 여파가 여전하고 직격을 맞은 민생을 비롯해서 산적한 현안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하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거의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에게 질책을 하는 수준이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사실상 혼이 나는 네.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된 거거든요. 지금 당신이 할 일 못할 일을 구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예.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겠다. 거의 이제 이런 태도였던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서 이제 항의하는 네. 그런 장내 소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원식 의장이 따끔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어느 정파를 대신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엄중한 비상계엄과 탄핵 또 대통령의 파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이럴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책임감 가지고 잘 처리해야 된다는 거 예.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말씀드린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생의 또 출마 가능성 주변의 상황은요. 네. 점점 더 출마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한덕수생이 결심했다는 소리는 많았어도 네. 많은 분석가들이 결심은 해도 주저앉을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 자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더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권, 구여권 정치인들의 행보를 통해서 예. 어느 정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예. 건데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풍문에 의존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 정치권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에는 거의 유일하게 예. 지금 이제 이른바 4강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뭐 기정사실화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단일화 가능성까지도 열어놨었는데 어제 오늘 와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한동훈 후보라든지 예. 혹은 홍준표 후보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쪽으로 그렇죠. 입장을 선회를 했습니다. 일단 총리직을 사퇴하는 시기를 지금 4월 말, 예. 5월 초 정도로 정치권에서는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복수의 관계자를 취재한 보도들을 보면 예. 30일이나 4월 30일이나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4일에 사퇴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예. 왜냐하면 이제 4월 30일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후보자를 선출하게 되면 이제 4월 30일 한정이 되고요. 5월 4일 같은 경우는 5월 3일까지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예. 그거에 맞춰서 그 전후한 시기쯤에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얘기가 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출마를 상식에 반한다라고 하면서 네.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출마하신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에 길을 열어놓겠다. 네.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하고 마찬가지로 그동안 빅텐트에 부정적이었던 한동훈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 총리와 저는 초유의 비상계엄 상황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던 사이다. 예.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 내란이 수습되기 시작하는 그 전국에 둘이 나란히 서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국정을 이끌겠다라고 했다가 위헌 논란에 네. 휩싸인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 일을 상기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 승리가 우선이다.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에 본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입장 선회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입장 선회를 할 때는 뭔가 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예. 혹은 캠프 내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어떤 출마의 기대감은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른바 이제 기대감이나 지지율이 조금씩 꺾이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경선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본 후보자만 되면 한덕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꺾으면서 본인이 이길 수 있다. 예. 뭐 이런 어떤 자신감들도 배경으로 작용하지 예. 않겠느냐. 그런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후보들이 왜 갑자기 입장들을 이렇게 바꾸는지에 대한 좀 더 분석은 2부에서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뭐 예.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동안 어떤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제3후보에 대해서 단일화 압박이 작용을 하는데요. 그 압박이 본선에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대 정당보다는 이제 제3후보 쪽으로 좀 강하게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제3후보의 지지율이 먼저 빠지고요. 결국 이제 양당 쪽으로 제3후보의 지지율이 좀 흡수되는 빨려 들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거든요. 이제 그걸 계산했을 때 지금쯤 돌려치는 게 뭐 거대 정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선택으로서는 이따 또 더 논의를 해보겠지만요. 문제는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아요. 어제까지 안 된다 하다가 갑자기 네. 어떤 무슨 근거로 또 그 꽃가마 태운 후보를 뭐 합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국민들한테 적어도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없어요, 이 부분들은.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어떤 정치적 유불리나 뭐 이런 정치 공학적인 접근 이런 거 이전에
본질적인 부분을 먼저 고민하는 게 정치인의 소명일 예,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같이 경쟁하고 있는 당내 인사 이제 안철수 후보의 말을 예. 다른 후보들이 좀 곱씹어볼 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였다. 예. 국정 실패, 계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대행의 출마는 국민의 상식과 바람에 반하는 일이다. 예. 라는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얘기도 하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게 되면 그 자체로 윤석열이 다시 출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밖에 네. 없다. 사실 국민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애초에 3년 내내 윤석열 그 피고인과 행보를 같이 했었고 거의 이제 그림자처럼 예. 윤석열 피고인의 말을 대신하는 듯한 모습을 국회에 와서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6.3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출마가 현실화되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미국과 통상 전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권한대행 쪽 관계자는 27일 본인 최종 결심이 관건이지만 출마하지 않기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1차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 4명은 모두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계획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29일 결선 투표에 진출할 2명의 후보가 가려지면 한 권한대행과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권한대행의 사퇴 시점으로 언급되는 것은 30일입니다. 2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장으로서 마지막 국정 업무를 처리한 뒤 직을 내려놓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진영 컨벤션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5월 3일 전후로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선까지 5주간의 국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헌정사상 최초인 권한대행 부총리를 2차례나 맡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최 부총리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에 대한 언지를 받았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한대행 출마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해서는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기각한 뒤 최 부총리가 87일 만에 권한대행을 내려놓으며 해산했던 범부처 권한대행 업무지원단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